제가 62세에 재혼을 결심했을 때 자식들이 한 말을 들려드릴게요. 아빠, 엄마 무덤에 침 뱉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어요. 37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둘 때 제 손을 꽉 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요. 꼭 약속해요.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해먹어도 짜다, 싱겁다 투덜거려줄 사람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채널 바꿔 하며 리모컨 뺏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식들요? 처음 몇 달은 걱정해서 자주 왔는데 지금은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어요. 큰아들은 승진 때문에 바쁘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막내는 취업 준비로 바빠요. 뭐 이해해요. 다들 자기 생활이 있는데. 근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빼고는 할 말이 없는 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도 건강검진만큼은 6개월마다 꼬박꼬박 받았어요. 혼자 사니까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 분들이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혼자 온 건 저뿐이었어요. 그때 한쪽에서 휠체어를 밀고 오는 여성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80대 할머니를 정말 친딸처럼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무릎 안 아프세요?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가방에서 따뜻한 차까지 꺼내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런 따뜻한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구나.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분과 마주쳤어요. 1층까지 내려가는 짧은 시간인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실례지만 선생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동안 누구도 제 얼굴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거든요. 자식들조차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 정도의 형식적인 인사뿐이었는데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아셨을까요? 일하다 보니 눈에 익숙해져요. 혼자 계신 분들의 표정이나 분위기 같은 게. 그분은 박미선 씨라고 하시면서 요양보호사로 5년째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할머니 돌보시는 모습이 정말 친딸 같으셨어요. 제 말에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친딸. 그런 말씀 해주시니 고맙네요. 목소리에 뭔가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희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의 눈빛에서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도 많이 외로우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도 그래서 알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3년간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혹시 커피 한 잔 드실까요?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나중에 제 자식들과 얼마나 큰 갈등을 일으킬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해야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첫 만남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미선 씨와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사셨더라고요. 5년 전에 이혼하셨는데 남편이 도박으로 집까지 날려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밝던지.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도 긍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연히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연이 아니었죠. 미선 씨가 일하시는 요양원 근처를 일부러 지나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62살 먹은 아저씨가 여자분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선 씨가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공원에서 산책 어떠세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마치 20대 청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만 나눴는데 점점 공원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게 됐어요. 미선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게 됐거든요. 미선 씨가 워낙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자꾸만 웃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가요? 미선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진짜 편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하지만 저희 둘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거든요. 특히 자식들 눈치가 보였어요. 혹시라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만날 때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고 연락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선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과 있으면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요. 이혼하고 나서는 누구한테도 기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이런 마음이 제 나이에도 가능한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요. 그 순간 저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선 씨 생각에 밤에 잠도 안 와요. 두 사람 다 얼굴이 빨개졌죠.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특히 제가 홀압이고 미선 씨가 이혼녀라는 상황에서 이런 만남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선생님, 우리 너무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맞아요. 특히 제 자식들이 알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한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될지. 나중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그래서 저희는 더욱 은밀하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미선 씨와 헤어질 때마다 아쉽고 다음에 언제 만날지 궁금하고 정말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혼자 사시는 분을 자꾸 만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미선 씨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런 마음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2달 정도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비밀은 언제까지나 비밀일 수 없었죠.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은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정말 왔을 때 제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됐어요. 큰아들 민호가 제 핸드폰을 보게 된 그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그날 자식들이 한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차례를 지내러 집에 모였는데 저는 미선 씨 생각에 정신이 없었어요. 명절이라 며칠 동안 연락을 못했거든요. 큰아들 민호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라고요. 아버지, 폰에 사진 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보고 싶어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 그 순간 민호가 폰을 들고 있었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걸 들킨 기분이었어요. 아, 그게 박미선이 누구예요?
왜 아버지한테 보고 싶다고 해요? 민호가 제 문자함을 쭉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이 사람과 언제부터 연락하신 거예요? 그때 둘째 수진이와 막내 준혁이도 다가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민호가 제 폰을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여자랑 연락하고 계셔.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폰을 빼앗아서 문자를 읽어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빠, 이게 진짜예요? 오늘도 선생님 생각했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미선 씨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그립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억울했거든요. 수진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민호가 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막내 준혁이는 다른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 돈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야, 김준혁.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미선 씨를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화를 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만나세요? 혹시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긴 뭘 속아? 미선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제가 미선 씨 편을 들자 자식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 정말. 아버지가 완전히 홀린 거네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사진도 아직 거실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3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얘들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너희가 알기나 해.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요? 왜 안 돼? 아버지가 평생 혼자 살아야 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호가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정하긴 뭘 진정해.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자식들이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미선 씨와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됐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각자 바쁘잖아. 명절 때나 얼굴 보고.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자식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요.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혹시 과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미선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몇 달 사귄 게 전부잖아요.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요즘 노인들 노린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만해. 더 이상 미선 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제가 화를 내자 자식들도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미선 씨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그 사건이 있고 며칠 후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그 박미선이라는 여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봤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뭘 확인했다는 거야?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뭐?
제가 깜짝 놀라자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신중해야 해요. 내가 뭘 할 권리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선 씨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전 남편한테 완전히 털렸네요. 빚도 좀 있고 솔직히 재산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립탐정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민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미선 씨 이혼 사유, 경제적 상황, 심지어 전 남편과의 관계까지 다 조사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 서류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선 씨의 사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거든요. 이혼 사유가 남편의 도박 때문이래요. 집까지 날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고 빚도 있어요. 아버지가 딱 좋은 타겟이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식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호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짓이요? 아버지를 위한 일인데요. 위한 일? 남의 사생활을 들춰보는 게?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봐요. 이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 문제야? 미선 씨가 힘든 상황이니까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답답하시네요. 민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선생이 젊은 여자랑 사귄다던데?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요즘 남자들 참. 아내 죽자마자 바로 바람피네. 그래도 그분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제가 지나가자 아줌마들이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 그 여자 이혼녀래요. 전 남편한테 완전히 털려서 빈털털이라던데. 아, 그래서 김 선생님을 노린 거구나.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참.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미선 씨한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미선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요즘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무슨 소문? 제가 선생님 돈을 노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디까지 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미선 씨, 그런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일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미선 씨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게 들렸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정말 혼자 사시는 남성분하고 만나냐고.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지. 오늘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개인적인 일이 직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웠어요. 미선 씨가 직장에서까지 눈치를 받고 있다는 게. 미선 씨, 제가 해결할게요. 선생님, 혹시 이 만남을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서. 미선 씨가 포기하려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졌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의 조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직접 행동에 나섰거든요. 민호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요. 아버지가 속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자식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미선 씨를 직접 만나서 따져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들이 미선 씨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가 미선 씨 직장까지 찾아가서 만남을 요청했거든요. 아버지와 사귀는 분이시죠? 한번 뵙고 싶습니다. 미선 씨가 나중에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미안했어요.
결국 동네 카페에서 자식들과 미선 씨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말렸어요. 아버지는 빠지세요. 우리끼리 이야기할게요. 안 돼. 내가 꼭 있어야 해. 아버지가 계시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결국 저는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2시간 후에 자식들이 돌아왔어요. 표정들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호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예상이 맞았어요. 뭐가? 수진이가 눈을 빨갛게 울면서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 사람이 직접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다는 거야? 자식들이 미선 씨와 나눈 대화를 하나하나 들려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혼 사유를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이혼한 건 맞아요. 남편이 도박으로 집까지 날렸거든요. 그래도 딸 하나 키우느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민호가 미선 씨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물어봤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처음에는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외로워 보이셔서 안쓰러웠다고 했어요. 안쓰러웠다고? 네. 그러다가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고. 근데 그게 사랑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선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민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버지 집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집이 넓고 좋다고 하면서 눈빛이 번쩍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우리가 혹시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냐고 직접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는데 표정이 어색하더라고요. 준혁이도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딸한테는 아버지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래요. 딸이 반대할까봐 걱정된다고. 자식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미선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아버지, 그 여자 완전히 계산적이에요. 수진이가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진심이냐고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했다고? 네. 바로 대답 못하고 한참 뜸들이다가 좋은 분이긴 한데라고 애매하게 말하더라고요. 민호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혹시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마치 자기가 아버지한테 봉사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미선 씨가 그런 마음이었을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미선 씨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며칠 후 미선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과 만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미선 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과거 경제 상황, 심지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이혼한 것도 어려운 상황도. 그런데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시니까 말이 꼬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식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구나. 선생님에 대한 마음도 물어보시길래. 처음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마음을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시니까 제대로 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자식들이 미선 씨 말을 왜곡해서 전달한 거였어요. 선생님, 혹시 자녀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갈등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미선 씨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미선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희 잠깐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자식들이 미선 씨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 때문에 미선 씨가 포기하려고 하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선 씨가 시간을 갖자고 한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3년 동안 처음으로 찾은 행복이 자식들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와 준혁이까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그 여자랑 통화하셨죠? 통화했으면 어쩔 건데? 아직도 포기 안 하세요? 민호의 말에 제 속이 끓어올랐어요. 포기? 내가 뭘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확인했다고? 너희가 미선 씨를 몰아세워서 제대로 된 말도 못하게 해놓고. 아빠, 우리가 언제 몰아셨어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궁금한 걸 물어봤다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뒷조사하고 직장까지 찾아가서 창피를 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미선 씨한테 한 짓을 보고도 진정하라고. 준혁이가 나서더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걱정해서 한 일인데. 걱정? 이게 걱정이야? 그 순간 3년 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내 인생을 간섭해. 자식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장례식 끝나고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외로운지 물어본 적 있어? 명절 때나 얼굴 보러 오면서. 아버지,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민호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데 누군가 곁에 있으면 안 되냐?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라고.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있긴 뭐가 있어. 너희는 각자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면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아버지 마음도 좀 헤아려 봐.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그 여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또 그 소리야. 미선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세워. 민호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완전히 홀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긴 뭘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제일 정신이 맑아.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래. 결혼할 거야.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결혼할 거야. 미선 씨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생각이야. 아빠 안 돼요. 수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 생각은 안 나요? 엄마 생각 안 난다고 누가 그랬어? 엄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어. 그렇다고 아버지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랑 살면 되잖아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너희랑 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고 했어?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아무도 저와 함께 살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희들은 다 각자 생활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만 혼자 늙어 죽으라고. 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늦었어. 이미 너희는 미선 씨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아버지,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결정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자식들이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 여자를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선택이 아니야 사랑이야 이해 못하겠으면 말고. 그날 자식들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선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은 좀. 꼭 만나야 할 말이 있어요. 결국 미선 씨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미선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선생님 갑자기 무슨. 자식들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식으로 결혼해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미선 씨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할 거예요. 선생님, 미선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죠? 네, 하지만. 그럼 됐어요. 다른 건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렇게 저는 미선 씨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설마 그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미선 씨에게 프로포즈한 지 일주일 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변호사를 데리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 왜 변호사를 데려와? 김 변호사라는 분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르신, 최근에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버지께서 요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시네요. 미쳤어? 내가 언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객관적으로 봐도 그 여자와의 결혼은 너무 성급해요. 성급하다고?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 너희가 정말 미쳤구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검사는 무슨 검사야? 나 멀쩡해.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여기 괜찮은 곳이 있어요. 요양원? 이게 뭐야? 아버지, 혼자 사시기 어려우니까. 전문적으로 돌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너희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요즘 이상한 판단들을 하시잖아요. 이상한 판단? 사랑하는 게 이상한 판단이야?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제 통장을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잠깐 통장 좀 보여주세요. 통장은 왜? 혹시 그 여자한테 돈 준 게 있나 확인해 보려고요. 돈? 미선 씨한테 돈 준 적 없어. 정말요? 그럼 보여주세요. 제가 통장을 보여주기 싫어하자 민호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저희가 재산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내 돈을 너희가 관리한다고?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때 미선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선생님, 수진 씨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떠나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무릎까지 꿇었다니. 제발 우리 아빠를 놔달라고 하셨어요. 미선 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선 씨 목소리에서 포기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철수 씨,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가족도 소중하지만 미선 씨도 소중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미선 씨, 왜 우리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미선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화해하시고.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가족도 소중하고 미선 씨도 소중한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아요, 제발. 그날 밤 민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뭐야?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임시로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절대 안 돼. 아버지,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시잖아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고.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도 내가 정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여자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도 힘들어. 너희들이 이해 안 해주니까. 수진이도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그 여자가 우리보다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내 자식이잖아. 평생 사랑할 거야. 그런데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아? 준혁이도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그럼 왜 도망가려고 해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미선 씨가 저를 사랑한다면 왜 떠나려고 하는 걸까? 아빠, 그 여자가 정말 아빠를 사랑한다면 가족들과 화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저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굴었잖아. 그럼 우리가 사과할게요. 대신 아빠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선 씨 딸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선 씨가 포기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 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의 딸 이혜진입니다. 아, 혜진 씨. 미선 씨한테서 딸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통화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해요? 네, 선생님 자녀분들과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동네 카페에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만나기 싫어했는데 제가 간청해서 겨우 응했어요. 카페에서 혜진 씨를 본 순간 정말 미선 씨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살이라고 했는데 똑똑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자식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나섰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라고요? 혜진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립탐정 고용해서 신상 털기하고 직장까지 찾아가서 소문내고. 이게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들이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혼자 남겨진 채로 외롭게 죽으라는 거예요? 수진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걱정돼서. 걱정? 무슨 걱정이에요? 솔직히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그 순간 혜진 씨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린다고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웃기지 마세요. 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보다 훨씬 젊고 능력 있어요. 누가 누구 재산을 노린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58살이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죠. 요양보호사로 월 200만 원은 벌어요. 준혁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혼하시면서 재산을. 전 남편이 도박으로 날린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엄마 잘못이에요. 혜진 씨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고. 그건 그렇게 살아오신 엄마가 처음으로 좋은 분을 만나서 웃으시는 걸 봤는데 당신들이 다 망쳐놨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3년이 얼마 안 된 거예요? 혜진 씨가 반박했어요.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그 말에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보기엔 당신들이 더 이기적인 것 같은데요. 민호가 반발했어요. 이기적이라고요? 네, 이기적이에요. 아버지 행복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체면만 생각하잖아요. 체면이요? 아버지가 재혼하면 창피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혜진 씨의 말이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들은 각자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라고요? 준혁이가 변명했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명절 때나 얼굴 보러 오면서.
혜진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5년 동안 혼자서 다 해결하면서 살아오셨거든요.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엄마가 김철수 선생님 돈을 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나쁘게 보려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좋게 봤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판단력이. 62살이 무슨 치매 환자예요? 혜진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좋아서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건데 왜 그렇게 못 봐주세요? 민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희도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요? 정말 진심인지 확신이 안 서서. 그럼 지켜보면 되잖아요. 왜 처음부터 막으려고 해요? 혜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든 도와주시고. 그런 엄마가 김철수 선생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걸 봤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웃으시는 거예요. 자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당신들도 부모잖아요. 부모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도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럼 왜 방해해요? 잘못 판단하실까봐. 잘못 판단하면 어때요? 그것도 아버지 인생이잖아요. 혜진 씨의 말이 끝나자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는 제 형이 해줄 예정이었거든요. 혜진 씨와의 만남이 있고 며칠 후 제 형 철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뭔 일인지 궁금했어요. 철수야, 요즘 무슨 일이야? 민호한테 들어보니 집안이 난리라던데? 형 그게. 얘기 다 들었어. 내가 여자분 만나는 걸로 애들이 반대한다며? 형은 저보다 3살 많은 65세인데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에요. 뭔가 불러세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 수진이, 준혁이 다 큰아버지 집으로 와라. 다음 날 형이 자식들을 부른 거예요. 저도 함께 오라고 해서 형 집으로 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이자 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너희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갑자기 호통을 치니까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요.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무슨 큰아버지야? 너희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형이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알지만. 알긴 뭘 알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지. 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교사 월급으로 너희 셋 다 대학까지 보냈어. 본인은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 어머니 병원비로 집까지 담보 잡혔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잖아. 형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희가 발목을 잡냐?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큰아버지, 그 여자가 진심인지. 진심이든 아니든 그건 너희 아버지가 판단할 일이야. 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60이 넘은 어른을 뭘로 보는 거야? 애 취급하냐? 준혁이가 변명했어요. 저희도 아버지를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형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너희를 위해서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게 무슨.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가 재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형의 말이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바쁘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살라고? 민호가 말했어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찾아뵐게요? 언제까지? 한 달? 2달? 형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언제까지 아버지 돌볼 수 있어?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너희가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야. 형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너희 어머니 말이야?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냐? 뭐라고 하셨는데요? 병원에서 마지막에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형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제일 걱정이야.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더라. 그 순간 자식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야. 수진이가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 같았어요. 맞아, 엄마가 마지막에.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아빠 혼자 남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셨어.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엄마가 아빠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지. 형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자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해하는 걸 막으라고 하시겠어?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왜 너희가 막는 거야? 형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 어머니 뜻도 거스르고 아버지 행복도 빼앗고 이게 효도야?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야. 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안 되냐?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큰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형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철수야, 너도 이제 그만 눈치 보고 당당하게 살아. 형,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들 눈치를 봐? 사랑하는 게 죄야? 그 순간 자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깨달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호가 먼저 사과했어요. 저희가 정말 이기적이었네요. 수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말씀 생각하니까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준혁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날 형의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으로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형의 말을 듣고 자식들의 마음이 바뀐 지 사흘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아빠, 미선 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자식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가 미선 씨를 직접 찾아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수진 씨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미선 씨 목소리가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과하러 오셨다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날 수진이가 미선 씨한테 한 말을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수진 씨 마음도 이해해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 미선 씨가 오히려 수진이를 위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뒤늦게 기억했어요. 아빠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셨구나. 아주머니가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빠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그 이후로 민호와 준혁이도 차례로 미선 씨를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특히 민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어머니라고 불러주시니까 고맙네요. 미선 씨가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저희 결혼식을 준비해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빠, 결혼식 언제 하실 거예요? 민호가 먼저 물어봤어요. 결혼식?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식? 안 되죠. 제대로 된 결혼식 해야 해요. 수진이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작은 웨딩홀이라도 빌려서 가족들이라도 모시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 반대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결혼식까지 준비해주겠다고 하다니. 한 달 후 정말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동네 작은 웨딩홀을 빌려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셨어요. 미선 씨 딸 혜진 씨도 와서 축하해줬고 제 형도 와서 주례를 봐줬어요. 결혼식 날 제가 소감을 말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도 기적인데 가족들까지 이해해줘서 더 큰 기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는데 미선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미선 씨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이해해준 자식들에게 정말 고마워요. 미선 씨도 소감을 말했어요. 철수 씨 가족이 저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 씨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평생 철수 씨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날 수진이도 울면서 축사를 했어요. 아빠, 미선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는 저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민호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늦게나마 깨달았지만 정말 잘된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행복하세요. 준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미선 씨와 둘이 앉아 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미선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도 몰랐고. 수진 씨가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친엄마처럼 생각하겠다고. 정말요? 네, 정말 고마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놀러와요. 미선 씨가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거든요. 지난주에는 공원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피크닉을 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미선 씨를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선 씨와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62세에 시작된 저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의 반대로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해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고요. 지금도 미선 씨와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장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어요. 혼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미선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